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는 기업, 나는 상품 진행을 맡게 된 나도성 교수입니다. 실내 난방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겨울철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건축 자재로 환경부 인증을 받으셨고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전문업체인 주 ADD 웰빙테크 남부동 대표이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한국 온돌 문화는 굉장히 고유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한국의 온돌 문화를 어떻게 하면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착안해서 만들어 놓은 간편한 패널 방식의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온돌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온돌은 그 방바닥에다가 그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궁이를 짚혀서 그 따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새로이 바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의 온돌 시스템, 그러니까 예전부터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렇게 은은하게 데펴서 하는 게 이제 구들장이라 그래서 한국의 온돌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부터는 그걸 대량으로 아파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게 60년도 초, 60년도 중반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기존 코일을 안에 집어넣어서 난방수를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몰타를 쳐서 시멘트를 데워서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됐죠. 아, 그렇습니까? 그게 습식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걸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간편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얇은 패널 내에 안에 코일을 집어넣고 하부 단열을 하고 상부로만 열을 방열시켜서 간편하게 즉시 난방이 가능하게끔 개발이 된 거죠. 그 기술을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개발하신 업체이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선두주자로서 200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03년도에 출시를 하게 됐고요. 그 출시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조립식 난방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난방 시장이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이 건축물에다가 이제 난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제 건설사나 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인증을 받아서 제품을 수없이 사용을 해보고 5년에서 10년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이제 신기술로 발전을 해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기존에 습식으로 난방하던 그런 방식하고 지금 건식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하고 큰 차별성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선 습식 대비했을 때 난방비를 한 4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0%를요? 그럼 평당 보통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평당 난방비라는 게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평당 난방비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아파트에서 30평형 아파트에서 난방을 할 경우에 좀 따뜻하게 산다 그러면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면 한 16만 원, 2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아, 대단한 기술인데요. 그 기술 자체가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기술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테스트를 했고요. 2003년부터 현대건설하고 공동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제품을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논문을 발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난방비가 절감된다라는 기술적인 거를 한 3년 이상 테스트를 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가 표준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표준을요? 소비자의 동향을 판단을 해서 소비자들이 난방을 나는
3시간만 난방한다. 새벽 2시에 들어와서 6시에 나가니까 4시간만 난방해야 된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의 표본 조사를 1년간 거쳐서 기술 표준을 만들 때 그걸 토탈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까? 냈을 때 이제 40%. 실제적인 데이터는 사용자의 사용 습관 또는 사용의 편의성에 따라서 난방비를 더 많이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60%, 70%까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부분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조립식 난방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그 대표님 말씀처럼 40%나 절감을 할 수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대다수가 이쪽으로 바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걸 새로 시공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더 혹시 비싸지는 않습니까? 기존 기존 제품에 비해서 단순 비교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2배 이상 비싸다고 보죠. 근데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안 되고요. 30년을 사용했을 때 평균 비용, 에너지 세이빙 비용까지 다 합친다면 고객들은 한 1억 한 4, 5천만 원 정도 30평 기준으로 절감하게 되는 건데 단순히 적용했을 때 우리 집을 내가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 부시고 새로 해야 되는데 새로 할 때 이 제품을 적용하게 된다면 굉장한 이득을 얻는데 단지 이번에 새로 할 때 비용이 한 1.5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니까 소비자들은 부담스럽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멈칫멈칫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도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30년 정도로 보면 대단히 난방비도 세이브되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당장 시공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한 1.5배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텐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대표님께서 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2003년도에 국가 표준 기준부터 먼저 만들어서 2010년도까지 7년 걸려서 국가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절감률 데이터를 만드는 데까지가 약 한 7, 8년 정도 걸렸고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게 정말로 절감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해 가는데 주로 저희는 2003년부터 모든 이제 건축자재 박람회를 꾸준히 나가게 됐습니다. 박람회 나가가지고 14년 정도 연속적으로 꾸준히 나가면서 일반 고객들이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은 관심도가 내가 30년간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난방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친환경성도 중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세월이 한 10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소비자 인식이 이제 여러 옆집, 옆 사람, 친구, 지인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려지는 시기가 2020년을 본 겁니다. 2020년을. 그러면 2020년도면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 대해서 이런 제품,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이미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시대가 한 2년 전부터 서서히 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소비자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모든 자재를 내 아이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서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인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정부의 노력으로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고 실제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 매출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알기 시작한 해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난방, 온돌 난방을 할 때 현재 그 온식 이 방식이 도입된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초기 단계입니까? 이제 그 건설사는요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테스트를 다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부분 적용해서 서서히 확대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품을 적용하는 타이밍에 왔고 특히 이제 기존의 난방이 돼서 노후된 아파트에 리모델링 수집법이 얼마 전에 통과를 했잖아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되기 시작하는 초기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은 2020년 되면 굉장히 많은 리모델링 수요가 오는데 거기에 접목하기 시작했고 이제 거기에 저희 패널이 다 공급됩니다. 한 4,000세대 정도의
설계를 해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네. 그 난방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런 그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국가적으로도 좋고 개인도 좋은데 그게 이제 확산시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계는 거쳤지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간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주로 접근하고 계시나요? 주로 아파트 조합들 뭐 타겟팅으로 마케팅을 하시는지 또는 뭐 어떤 건설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직접 가서 하시는 것인지. 아파트 쪽에는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뭉쳐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쪽에서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건설사가 예.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런 좋은 제품을 나를 우리 집에는 해다오. 예.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난방비를 절감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아토피도 없는 예. 이런 바닥 난방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예. 건설사에서 저희 그 건설사 입장에서 테스트를 다 완성을 한 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그 제품 테스트를 다 통과된 상태고요. 그래서 접목하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예. 소비자 인식도 필요한데 리드하는 건 결국은 이제는 예전에는 건설사가 리드를 했잖아요. 예, 예. 이제는 소비자가 리드하는 시대가 맞습니다. 왔다라는 거죠. 예.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시대니까 좀 마케팅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 예. 그리고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온돌 난방이라는 자체가 예. 30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란 말입니다. 예. 만약에 제품에 어떤 하자가 발생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되면 누수를 탐지를 해서 다 뜯어야 되거든요. 방바닥을 다 뜯고 다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서 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니까 내가 사는 집을 장수명으로 바닥에 난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제품 자체가 50년에서 1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제품이고요. 네. 기준으로는 한 30년 이상은 충분히 가기 때문에 부분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내가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필요 없다. 뜯어서 예. 다시 들고 가서 예. 짐 싸듯이 딴 집에서 다시 설치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전략도 하고 예, 예. 자재도 세이브할 수 있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예. 이 인증서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예, 예. 인증서를 이제 많이 받았는데 예. 받기 시작한 게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선 성능 인증을 받았고요. 예. K마크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KS를 받았고요. 예. 녹색 녹색 인증이라 그래서 녹색 마크를 사용하는 거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녹색 인증을 받았고요. 녹색 제품으로서 또 5가지 타입이 있는 제품으로서 다 인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환경 표지 인증을 받아서 아토피나 이런 걸 유발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죠. 증명하기 위해서 환경 표지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품질 관리 인증, 환경 인증하는 ISO 9001이나 ISO 14001이라든지 그런 품질에 대해서 공장에서 생산이 품질에 맞게끔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네, 동일한 그렇죠. 품질이 나오게끔 네. 그런 인증을 국가 기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특허 제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믿고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은 다 받으셨구만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새로운 인증을 받으시려면 네. 우리나라 제도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뭐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인증이라는 게 이제 시작하면서 인증 기준을 먼저 만들었었고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제품이 안전한가 기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각 인증마다 모든 테스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증 하나를 예. 받는데 보통 저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예. 테스트 비용들이 뭐 제품에 따라 틀리지만 특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품목에 따라서 한 2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품목에 따라. 그러면 예. 2천만 원씩이 들어가는 게 5가지 품목이면 예. 1억이 되겠죠. 예. 그 인증을 30개를 가지고 있으면 예. 3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되네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그 인증을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야 사용료를 됩니다.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용료라는 게 30개 인증료라 그러면 연간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예. 인증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비자분들한테 접근하기도 물론 어렵고, 물론 인증은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제품의 신뢰도라 또는 제품의 안정성, 내구성 뭐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고, 또 그 인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예. 그 테스트도 굉장히 오래 하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의 연구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이제는 국가가 조금 줄여줘야 될 때가 온 거고, 조달청에서 조달 등록하는데도 많은 이제 인증을 간소화시켰다는 좋은 그 기사가 이제 며칠 전에 봤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이 좀 살 수 있지 않나. 그럼 좀 더 많은 좋은 중소기업들이 탄생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그 남 대표님은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각종 인증을 받을 때 우리 중소기업청이나 정부에서도 다양한 이런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일부 보조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기관도 활용하게 되면 아주 싼 값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저희 회사에서도 기존에 이제 뭐 한 5년간 테스트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기본 인증을 어느 정도 받고 나니까 아, 제품이 좋구나. 정부에서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각 그 도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인증을 받게 되면 녹색 인증 지원 제도를 통해서 시험 검사비까지 다 지원은 안 해주더라도 일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정부 시책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는 이제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을 하고 3D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지원 사업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선정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 부분에 열심히 하고 또는 그 미래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면 정부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물론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그 소비자들께도 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좋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좋은 기업을 골라가지고 그 기업이 진짜 믿을 만한 기업이다 하는 것을 정부가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믿음을 가져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직접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꼭 이렇게 모셔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뭐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큰 단지를 준비를 하면서 미리 설계를 해서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써본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지난 3년 전부터 어쩔 수 없이 전국에 이제 대리점들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먼데 가서 설치해주러 가면 인건비가 더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큰 현장들은 각 지사가 설립이 돼 있어서 지사가 다 설립돼서 그 지역은 거기서 지사에서 카바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 편하고, 그런데도 이제 강원도 영월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분들이 직접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 제품에 5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을 만약에 뭐 방이 한 5평이다, 3평이다, 그럼 3평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요거 몇 장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 기구가 독자적인 기구가 있으니까 기구를 대여해주고 대여해준 기구를 가지고 누구나가 손쉽게 연결을 해서 마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제품만 주문하시면 제품만 가지고 가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본인들이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뉴얼을 다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서 조립형으로 가서 본인들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서 자기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지에도 소비자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직접 소비자들이 이렇게 사장님 말씀처럼 직접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리점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보다도 훨씬 가격이 싸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문화는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까? 이미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 그래도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5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의 소비자들이 직접 본인 집을 지으면서 나는 한 6개월 동안 내가 직접 짓는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직접 시공을 해봤고요. 그러면 그 비율이 벌써 근 한 30% 이상은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정도 갔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소비자가 직접 하게 될 거고 대형 건물을 짓는 거 외에는 자기 집 짓는 거는 요즘은 직접 짓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 가보면 대부분 그 모든 집들 가구 이런 거 설치할 때 말이죠. 본인이 직접 그 가져와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격도 싸고 자기 마음에 맞도록 설치를 해서 편안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알고 있는 분들이 좀 그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마케팅 기법이기도 한데 말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건축 자재를 전문적으로 파는 건축 자재 매장들이 속속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 분들은 거기서 사서 직접 자기가 공사를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옆에 그 집에 벽을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마감 자재, 마감 자재는 조립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패널도 조립식으로 할 수 있고 벽도 조립식으로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고 장판이나 또는 위에 옆에 벽에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내가 직접 거기에 풀을 사서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은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좌우하는 게 40% 정도 됩니다. 비용은 40%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집이 좋은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소비자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온돌로 바닥만 하다고 해서 우리 보통 빌라 같은 데는 예풍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요. 예풍이 겨울에 심한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짹짹이도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소비자들이 좀 바닥 따뜻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방 전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좀 좋은 아이디어 좀 팁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요즘 겨울철 되면 난방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방을 다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적습니다. 그렇죠, 20%밖에 없습니다. 거기 돈이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집 100평인데 100평을 다 난방한다. 100평 다 난방하면요, 난방비가 그렇습니다. 200에서 3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누구나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춥게 사는 시대로 접근을 했고요. 뜨끈뜨끈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 난방이 필요해서 부분적으로 내 필요한 공간에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난 TV를 본다. TV가 저 앞에 있고 나는 소파 앞에서 좀 앉아서 보고 싶다. 그럼 그 부분만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단열이 필요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외기에서 들어오는 한기를 막아주고 안에 있는 보온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단열로 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창문에 뽁뽁이를 붙인다는 게 첫 번째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새로 내가 집을 지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단열할 수 있는 단열재 부분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소비자들이 그거를 받아다가 자기가 직접 조금 시공하면 되는데 내 집은 첫 번째가 단열입니다. 단열로 20% 이상의 난방 새 나가는 열을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닥의 난방을 얼마나 각방 시스템 분배기라는 게 있는데 조절을 해서 내 방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 부분 난방이 가능한데 다 귀찮아서 틀면 난방 틀었어. 그러면 틀고 나면 전 방이 같이 난방이 되면 필요 없는 방에도 열 손실이 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난방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조절을 할 수 있고 신경을 좀 써주면 난방비는 40% 정도는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소비자분들이 내가 모르고 그냥 틀면 난방이 된다. 이거는
폐열이 굉장히 많아서 난방비가 나온다.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 그런 데이터들은 좀 확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우리 저 동양식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온돌 난방도 많이 하잖아요, 외국도. 그런데다가 이걸 수출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2004년도부터 저희가 호주, 예. 캐나다, 미국 예.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온돌 문화를 외국에 알려서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이 그렇죠. 예. 온돌 난방, 찜질방 정말 좋더라.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알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지에타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기를 데우는 그 공기 조화 방식으로 위에서만 뜨거운 열이 나오는 뭐 EHP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서서히 알리는데 현재는 2010년도에 온돌의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온돌이 우수성은 인정하고 국제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온돌에 대한 인식이 이제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 쪽에 온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국에 유럽 쪽이 훨씬 접근하기 편하고 저희가 미국 쪽을 접근했는데 미국인의 인식을 깨는데 지금 15년 동안 진짜 자그만 한인타운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알게 된 거는 수출하게 된 거는 불과 그래도 뭐 한 10억, 20억 요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지금 속도는 좀 많이 붙어갔고요. 유럽 쪽은 굉장히 이제 보일러가 굉장히 이제 수출이 많이 됨으로써 온돌 문화가 많이 알려졌고 저희 건식 패널도 따라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해서 진출을 하고 전시장도 꾸며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5년 되면 한국 온돌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될 거고 2030년이 됐을 때는 한국의 온도를 수출하는 한국 문화를 수출해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가 돈 많이 벌겠죠. 온돌 수출해서 IT의 반도체 수출하더니만 이제 온돌까지 수출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 ADD 웰빙 테크 그 남 대표님을 모시고요. 다양한 우리 온돌 난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참 이런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사업도 성공을 시키시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전략을 또 해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말이죠.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기업, 이런 기업이 생겨서 우리 국가가 참 크게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소비자 스스로 그 겨울에 난방비를 팍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